이성수의 블랙박스입니다. 자, 어제요,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를 보던 가운데 하나금융그룹에서 나온 2013 한국 부자 리포트라는 그러한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부자들의 자산 구조 변화를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과거와는 다른 부자들의 자산 구조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자산 구조의 변화가 투자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블랙박스에서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의 부자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정의한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 리포트에서 나온 부자의 기준은 일단 10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 금융자산가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삼았습니다. 이 대략 국내 인구의 0.3%가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인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거의 18% 가까이 이르는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460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융자산들은 거의 대부분 과거에 제가 이제 블랙박스에서 언급드렸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에 따른 그 기준에 다 들어가는 그러한 분들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이제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부자분들의 자산 구조가 서서히 변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부자분들이 금융자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부동산 자산도 많은 비중 가지고 있는데요. 자, 한번 막대 도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 부동산 자산이 어떻게 본다면은 부자들의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부자다 하면은 거의 대부분 부동산, 아파트, 토지 이러한 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2008년부터 해서 꾸준히 부자들의 자산에서 이 부동산 비중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막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에는 이 부자들의 자산에서 50% 정도가 부동산을 차지를 했는데, 자,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는 45%까지 거의 6%포인트 가까운 부동산 비중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는 이제 점차적으로 부자들 입장에서는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부동산의 투자 메리트가 낮아진 그런 결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이러한 부자들이 향후에 부동산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다 보면은 향후에 부동산 비중을 축소하거나 또는 금융자산을 확대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죠. 부동산 비중을 낮춘다는 것은 금융자산 비중을 높인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러한 질문에 대략 30%가 부동산 비중을 축소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자들의 30%는 금융자산을 늘리겠다.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특히 부자분들 중에 보면은 거의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인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과거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을 이용해서 또 다른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가지고 또 부동산을 사는 그러한 순환을 보이면서 거의 80%, 90% 가까운 부동산의 자산을 전체 자산에서 보유했는데요. 자, 이러한 분들이 최근에는 단계적으로 부동산 비중을 낮추면서 금융자산으로 이동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향후 금융자산으로의 자산 이동이 점차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 200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자들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부동산에서 어떤 수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점차 금융자산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중에서도 이 70% 정도는 안전한 자산, 예금이라든가 채권 쪽에 투자하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 리포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았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 시장에서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부동산 불패론이 대세였지만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회의감이 매우 커진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이후부터 해서 2012년까지 5년에 걸친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자 메리트가 낮아지면서 그에 따라서 금융자산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과도기에 지금 진입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 이 금융자산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일단 이자율이 낮습니다. 자, 3%, 뭐 많아야 4%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금융자산 수익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서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부유층들의 금융자산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MMF라든가 CMA와 같은 부동자산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 부동자금의 자금 규모가 660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이 자금들이 향후에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역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부동산 시장으로 밀물 쏠리듯이 흘러가기보다는 자, 이 다른 금융자산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한 대상으로는 지금 일단 잠재적으로 주식시장이 가능성은 높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회복했다가 또 주저앉는 이런 모습이 아슬아슬하게 전개되니까 주식시장으로 과감하게 뛰어들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아베 신조 총리 부임 이후에 거의 뭐 40%, 그 이전부터 치면은 80% 가까운 주가 상승이 있은 뒤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을 모두 감안해 본다면은 자,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자, 2100포인트 내지 22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 시점이 되면은 부유층의 부동자금이 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 지금은 아직 미약하지만 종합주가지수가 2100에서 2200포인트를 넘을 때는 우리가 생각보다 강한 시장의 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이 투자 기준으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